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왜 역사 K-드라마가 아직도 엄청난 인기를 끌까요? 란 제목의 외신 기사와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왜 한국 사극이 인기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극이 글로벌 흥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핵심 요인은 보편적 인간 감정을 관통하는 서사, 철저한 고증과 미장센의 결합, 그리고 현대적 장르와의 퓨전적 변주에 있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의 전폭적인 투자 속에서 한국 사극은 서구의 단순한 의상극, 코스튬 드라마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시청자들과 여러 외신들의 분석처럼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성과 문화적 독창성에 깊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신이 분석하는 한국 사극이 인기인 이유를 살펴봅니다. 한국 사극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해외 시청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세계를 안내하는 창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왕실의 권력 투쟁부터 서민들의 일상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루며 문화적 깊이를 전달합니다. 한국 사극이 전세계 트렌드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에 있습니다. 첫째, 왕실과 영웅의 재조명, 왕과 세자의 고뇌를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둘째, 다양한 직업군의 조명, 조선시대의 변호사나 의사 등 독특한 직업세계를 보여줍니다. 셋째, 특정 역사적 순간의 포착, 시대적 격동기를 살아간 인간의 군상을 세밀하게 그립니다. 여러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구름이 그린 달빛이나 대장금 같은 작품들은 역사적 실존 인물의 삶을 바탕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조선 변호사나 화랑처럼 과거의 독특한 제도와 직업적 전문성을 다룬 작품들은 서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권 다툼을 넘어 당시 사회상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구 언론에서는 사극을 대기 화려한 의상과 시각적 볼거리에 치중한 의상극, 코스튬 드라마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극의 장기 흥행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구 미디어 전문가들은 한국 시청자들과 창작자들이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도 엄격한 정서적 사실주의와 진정성을 매우 가치있게 여긴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폭군의 셰프 등의 타임슬립 드라마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알맹이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생존을 다룹니다. 시청자들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속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과 처한 상황에 더 큰 유대감을 느낍니다. 한국 사극이 가진 독특한 서사 기법 중 하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절제하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이는 저 맥락 문화에 익숙한 서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첫째, 억제된 감정의 미학, 대사보다 눈빛과 손짓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둘째, 침묵이 주는 긴장감, 말하지 않는 여백 속에서 서사가 깊어집니다. 셋째, 은유적인 몸짓, 꽉 찐 주먹이나 가녀린 시선이 큰 울림을 줍니다. 서구 문화권의 드라마들은 인물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사극 속 인물들은 유교적 규범과 신분제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감정을 억누릅니다. 글로벌 시청자들은 인물들이 불의에 맞서 직접 소리치지 않더라도 그들의 묵직한 시선과 가슴 아픈 인내 속에서 더 깊은 비장미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한국 사극은 전통적인 대하 사극의 틀을 깨고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르의 융합은 전세계 젊은 층이 사극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르 융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타임슬립과 판타지, 현대 인물이 과거로 돌아가 겪는 문화적 충격을 유쾌하게 그립니다. 둘째, 사극과 좀비 아포칼립스, 킹덤처럼 서구적 크리처물을 조선시대의 계급사회와 연결합니다. 셋째, 가상 역사와 로맨스, 오쏨의 붉은 굿동이나 연못처럼 역사적 배경 위에 애절한 로맨스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시청자들은 복잡한 한국의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어도 서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의 말투나 연출 방식 역시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다듬어졌으며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대거 기용으로 장르 자체가 젊고 트렌디해졌습니다.
한국 사극의 독보적인 강점 중 하나는 철저히 연구된 미장센에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의 곡선미와 다채로운 색감의 한복은 그 자체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 왕의 권룡포부터 관료들의 관복까지 색채 대비가 뚜렷합니다. 둘째, 전통 오브제의 재발견, 드라마에 등장하는 갓, 장신구 등이 해외에서 구매붐까지 일으킵니다. 셋째, 자연 친화적 영상미,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한국 고유의 풍경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미학적 요소는 단순히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인물의 감정과 신분적 제약을 시각적으로 은유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미국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왜 한국 사극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서양 드라마는 감정과 육체적 관계를 너무 쉽게 표현해서 금방 질리곤 합니다. 반면 한국 사극은 손 한 번 잡는데 몇 부작이 걸릴 정도로 감정을 극도로 절제합니다. 이 은근하면서도 깊은 밀당과 감정적 텐션이 시청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휘날리는 한복의 선과 다채로운 색감은 그 자체로 시각적 예술입니다. 특히 남성 캐릭터들이 쓰는 갓은 서양 모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아하고 섹시합니다. 신분제라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이 너무 애절합니다. 노비나 평민 혹은 왕세자가 정치적 음모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마침내 주인공이 정의를 실현할 때 밀려오는 카타르시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루한 역사 공부인 줄 알았는데 좀비가 나오고 타임슬립을 합니다. 크리처물이나 판타지 요소를 조선시대라는 배경에 얹히니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나 배경 지식을 전혀 몰라도 서사에 빠져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자연 풍경이 경이롭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카메라 앵글과 빛의 활용이 영화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당장 한국의 경복궁이나 비밀정원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을 향한 희생,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저항, 진정한 사랑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문화 시대를 초월해 인간으로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인물들의 눈빛 하나, 꽉 찐 주목 하나로 모든 감정이 전달됩니다. 대사로 모든 걸 설명하는 서양 서사와 달리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인물의 침묵 속에 숨겨진 슬픔과 분노를 유추하며 보는 재미가 아주 큽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두뇌 싸움과 정치적 계략이 웬만한 현대 스릴러보다 치밀합니다. 독살 위험, 권력자들의 파벌 싸움, 왕자를 둘러싼 음모가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합니다. 화나가 끝나면 다음화를 보지 않고는 못 비기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성이 머무르지 않아서 좋습니다. 남장을 하고 과거를 보거나 뛰어난 의술로 궁궐을 뒤흔들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합니다. 전통적인 제약 속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시즌을 끝없이 늘리며 스토리를 망치는 서구 드라마와 달리 16부작 혹은 20부작 안에서 깔끔하게 끝납니다.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결말까지 흐트러짐 없이 감정을 몰고 갑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한 편의 긴 소설을 읽는 것처럼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사극 특유의 묵직한 톤과 감정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배우들의 역량이 대단합니다. 낯선 고어와 억양을 쓰는데도 그들의 슬픔과 분노가 날 것 그대로 전달됩니다. 주연 배우들 뿐만 아니라 조연과 악역들까지 구멍 없는 연기를 보여주어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왕과 궁녀, 양반과 노비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적 한계가 로맨스를 더 애틋하게 만듭니다. 현대극처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킵니다. 신분이라는 장벽 때문에 생기는 비장미가 로맨스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국 한국 사극이 세계적인 주류 트렌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전통문화 고유의 시각적 미학과 고맥락적 감정선 위에 전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계급 갈등,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얹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결과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창작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이 계속되는 한 한국 사극의 글로벌 흥행은 앞으로도 강력한 문화적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국력 글로벌 시청자를 울리다 왜 전세계 평단은 오숨의 붉은 꽃동에 찬사를 보냈는가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사극 오썸의 붉은 꽃동은 뻔한 로맨식 공식을 깨부순 주체적인 여성 서사와 절제된 감정선 그리고 압도적인 연출 미학을 선보이며 글로벌 평단과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썸의 붉은 꽃동은 뛰어난 영상미와 애절한 로맨스로 동남아시아 및 서구권에서 높은 시청자 긍정지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대만 토종 OTT 플라이데이에서 1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원작 웹툰이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주체적인 여성 서사가 현대적이고 입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문화 전문 매체 글로벌 드라마 비평 플랫폼은 이 작품을 단순한 의상극이 아닌 가장 완벽하게 조율된 비장미와 주체성을 지닌 역사 로맨스의 걸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평 사이트 미디움과 해외 아시아 드라마 전문 평단 등 영어권 미디어의 심층 리뷰를 바탕으로 이 사극을 종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로맨스에 매몰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 조선왕실의 가장 낮고 은밀한 곳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전세계 안방극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MBC 드라마 오썸의 붉은 꽃동입니다. 방영 이후 글로벌 OTT 플랫폼과 해외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식지 않는 화제성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서구 평단으로부터 K드라마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고결한 정점에 선 드라마라고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영문 평단과 해외 평론가들이 분석한 오썸의 붉은 꽃동의 독보적인 글로벌 흥행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서구 비평가들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주목한 포인트는 여주인공 성덕임이 보여주는 자유의지와 주체성입니다. 영국 문화평론 매체 미디움의 비평가는 성덕임은 왕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왕의 호응이 되는 순간 자신의 이름과 일상, 자유를 잃어버려야 하는 잔혹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이 드라마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신분제 사회 안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방어하려는 투쟁을 그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왕의 승을 입은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묘사하던 기존의 진부한 궁중 로맨스 공식을 깨부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덕임의 고뇌는 현대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공감대를 선사했습니다. 남주인공 이산에 대한 서구 평단의 분석 역시 뜨겁습니다. 이 매체는 이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열망 사이에 처절한 딜레마를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성장형 군주의 표본이라며 할아버지 영조의 광기 어린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세자의 불안감을 밀도 있게 표현했다 분석하며 이기적이고도 매혹적인 재앙이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국가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때로는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하는 왕의 숙명을 날카롭게 그려냈다 덧붙입니다. 서구 비평가들은 이산은 할리우드식 로맨스에 등장하는 무조건적인 백마탄 왕자가 아니다. 그는 뼛속까지 왕권에 종속된 군주이며 그 지독한 현실성이 오히려 극의 비장미를 극대화했다고 짚었습니다. 배우 이준호의 폭발적이면서도 절제된 감정 연기는 캐릭터의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해외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평단은 오썸의 붉은 꽃동의 시각적 연출과 미장센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제목이자 핵심 오브제인 궁녀의 붉은 소매똥이 가진 상징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첫째, 시각적 신분 표시. 오썸의 끝의 붉은색은 왕의 여인이라는 굴레이자 신분의 한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전달한다. 둘째, 색채의 대비. 이산이 입은 곤룡포의 묵직한 붉은색과 덕임이 입은 연두색 저고리 끝에 붉은 배색은 두 사람이 좁혀질 수 없는 신분적 거리감을 우아하게 보여준다. 셋째, 여백과 절제의 연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육체적 스킨십이 없어도 서재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나 옷자락이 스치는 순간의 카메라 워킹만으로 더
터질 듯한 텐션을 만들어냈다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한 드라마 평론가는 서양 미디어가 성적 자극을 통해 로맨스를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면 이 드라마는 은유와 절제를 통해 심장을 뛰게 만든다라며 한국 사극 고유의 고맥락적 미학에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오썸의 붉은 꽃동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타지 퓨전 사극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기록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오썸의 붉은 꽃동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성덕임은 역대 사극 중 가장 입체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입니다. 단순히 왕의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선택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왜 왕의 승은을 거절했는지 감정선이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결말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엔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영원히 되었다는 연출과 은유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전율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새드 엔딩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최고의 마무리에 만족합니다. 정조 역할을 맡은 이준호의 연기는 한마디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군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한 여자를 향한 타오르는 갈망 사이의 고뇌를 눈빛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가 세손 시절부터 겪은 고통과 슬픔이 화면을 뚫고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구성과 카메라 워킹 그리고 조명을 쓰는 방식이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캐릭터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감정을 시각화하는 장면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영상미만으로도 서사를 전달할 줄 아는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실제 조선 역사와 정조에 대해 위키피디아로 밤새 검색해 보았습니다. 각색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놀라울 정도로 충실하게 재현해냈더군요. 허구의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역사의 무게감을 진중하게 다루어 주어 작품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모든 장면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서 애절한 장면에서는 시청자의 눈물샘을 사정없이 자극합니다. 드라마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출퇴근길에 사운드 트랙을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준호, 이세영 두 주연 배우의 연기 호흡과 불꽃 튀는 케미스트리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비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제조상궁, 홍동로 그리고 궁녀 친구들까지 모든 등장인물들의 연기가 구멍이 없었습니다. 주조연 할 것 없이 각자의 서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서 극 전체가 꽉 찬 느낌을 줍니다. 왕가의 사랑 이야기도 좋았지만 저는 성덕인과 궁녀 친구들의 끈끈한 우정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궁궐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녀들의 유대감에 깊이 동화되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우정이 비극적인 운명과 대비되어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작품이라 감히 다시 정주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 드라마입니다. 마지막 회에서 손을 놓치는 장면은 제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드라마라는 걸 알지만 감정의 소모가 너무 커서 한 번 본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웹툰과 소설을 기반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드라마의 각색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원작의 애틋함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영상 매체의 장점을 극다화해 캐릭터의 심리 묘사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작가와 연출가가 텍스트를 화면으로 시각화하는 완벽한 모범 답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왕의 사랑이 궁녀에게는 일종의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어두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소유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스킨십이나 자극적인 대사 없이도 눈빛과 스치는 옷소매만으로 이토록 가슴 뛰는 로맨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동양적인 미덕이 서양 시청자인 저에게 오히려 더 신선하고 애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연출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복의 색감과 직물의 텍스처가 화면에 담길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특히 드라마 핵심 상징인 궁녀들의 붉은 끝동이 주는 시각적인 의미를 아주 영리하게 잘 살렸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품격과 화려함을 시각적으로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작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사극 장르에 편견이 있어서 미루다 뒤늦게 시작했는데 첫 화를 보자마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새벽 3시까지 잠도 자지 않고 스크린에 눈을 고정한 채 몰아보았습니다. 스토리 흡입력이 대단해서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궁녀와 사랑함에도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왕의 딜레마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슴을 울리는 진한 감동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정식으로 서비스되었다면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도 입소문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시청되며 극찬의 리뷰와 댓글을 쏟아내고 있는 명작 사극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적 비극과 시각적 미학의 정수, 웰메이드 K사극이 세계평단을 사로잡은 이유를 분석해드리고 이 드라마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안방극장을 뒤흔들고 있는 K드라마 열풍 속에서 유독 전통적인 색채와 깊이 있는 서사로 해외 평단의 압도적인 찬사를 이끌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KBS2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과 만난 K사극 붉은 단심입니다. 이 드라마는 방영 초기부터 단순한 로맨스 중심의 퓨전 사극이라는 세간의 이상을 깨부수고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질을 파고드는 치밀한 웰메이드 정치 잔혹극을 선보였습니다. 영국의 대표 대중문화 매체 에네미와 아시아 전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붉은 단심을 향해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마스터피스 사극이라며 이례적인 극찬 세례를 쏟아냈습니다. 해외 평론가들이 이토록 조선의 궁궐 속 권력투쟁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미디어가 분석한 붉은 단심의 독보적인 매력을 세부적으로 짚어봅니다. 영국 매체 NME의 타누 아이 라즈 평론가는 붉은 단심의 초반부를 접한 뒤 이 드라마가 지닌 서사의 깊이를 거장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비유했습니다. 드라마는 첫 장부터 절대 권력이 불러오는 필연적인 부패 그리고 그 권력의 다툼 속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마는 인간의 순수함을 밀도 있게 다룹니다. 애니미는 특히 드라마의 막을 여는 것은 숨막힐 듯 짜증스럽고 무력한 절망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의 엄숙한 궁궐 마당에서 대신들은 세자 이태의 폐위를 부르짖고 권력의 꼭두가시로 평생을 살아온 선종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에게 무력한 사죄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태는 아버지의 무력함을 수의처럼 어깨에 걸친 채 궁궐 밖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좌의정 박기현과 공신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복수를 위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폭군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왕위에 오르는 이태의 모습은 단순한 선악구도를 넘어선 서사적 중압감을 선사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애니미 두 매체 모두 입을 모아 극찬한 대목은 단연 드라마의 독보적인 시각 연출과 미장센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붉은 단심이 보여주는 촬영과 프로덕션 디자인의 대칭 구조 그리고 정교한 비주얼 팔레트가 시청자를 중독시키는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사극 특유의 한국적 색채를 극대화하면서도 화면의 구도와 조명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권력 지형을 영리하게 시각화했다 평가합니다. 애니메의 라즈 평론가 역시 붉은 단심이 시각적 축제라는 점에는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대나무 숲과 들판의 드넓은 풍경은 인물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젊은 날의 순수한 사랑을 대변하는 반면
이태가 머무는 어둡고 침침한 궁궐 내부 조명은 거대한 정각조차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끼게 만든다. 특히 카메라는 대사 없이도 궁궐 안에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비춘다. 박기현이 어제 앞을 서성이며 대신들을 대면할 때 화면의 초점이 왕인 이태에서 신하인 박기현으로 슬그머니 이동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NAB는 한국 드라마에서 이토록 정교하고 세련된 시각 언어로 전율을 느낀 것은 2018년의 명작 미스터 션샤인 이후 처음이라며 붉은 단심 제작진을 향해 훌륭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전례 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붉은 단심을 지탱하는 또 다른 핵심 축은 문학적이고 절제된 대사의 힘입니다. 서구 평단은 번역된 자막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의 대사가 품은 강력한 감정적 밀도와 시적 아름다움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대사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궁궐이라는 가혹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고도의 심리전을 완벽하게 뒷받침한다 극찬합니다. 다음은 붉은 단심을 불법 시청하며 이 사극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우리 중도는 도대체 그 엄청난 자본과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붉은 단심은 화면 구도와 조명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우리는 온통 번쩍거리는 싸구려 금박지야 가짜 궁궐 세트장뿐이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영상미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수백억을 들였다는 우리나라 사극들은 필터를 얼마나 먹였는지 인물 이목구비조차 흐릿하다. 반면 한국 사극은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인물의 땀방울과 옷감의 질감까지 예술적으로 살려낸다. 돈은 우리가 더 많이 쓰면서 왜 연출력은 매번 이 모양인지 자괴감이 든다. 우리 드라마 제작자들은 한국 제작진이 한 수 아래라고 착각하며 아직도 우월감에 빠져 있는가. 붉은 단심의 미장센을 보니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연출가의 미적 감각이 문제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대체 언제까지 10년 전 수준의 유치한 시각 효과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웅장한 대륙의 세트장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는 중국 감독들이 원망스럽다. 한국은 좁은 궁궐 안에서도 카메라 앵글과 초점 조절만으로 황권을 둘러싼 숨막히는 심리전을 완벽하게 시각화한다. 넓은 땅덩어리와 거대한 자본이 아무런 쓸모없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우리 고장국은 왜 허구한 날 삼생을 넘나드는 신선 이야기나 유치천만한 로맨스만 주구장창 찍어내는지 모르겠다. 붉은 당신처럼 피 튀기는 정치투쟁 속에서 피어나는 처절하고 치밀한 성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고 싶다. 뇌를 비우고 봐야 하는 중국 사극들의 스토리 수준을 생각하면 깊은 무력감이 밀려온다. 왕과 신하가 나누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섹스피어의 비극을 읽는 것처럼 고상하고 깊이가 있다. 주인공들이 유치하게 오해하고 삐치는 우리 사극과 달리 여기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도 연모하는 고대의 심리전을 펼친다. 대본 작가의 역량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중국 드라마를 보는 눈이 너무 높아질까 두렵다. 남녀 주인공이 눈을 마주치면 슬로우 모션이 걸리고 유치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중두 공식에 완전히 지쳤다. 이 작품은 대사 없이 인물들의 날카로운 눈빛 교환과 카메라 워킹만으로도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작품성이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 사극들은 시청자들을 너무 수준 낮게 보고 자극적인 요소만 채워 넣는다. 장혁이 연기하는 박기현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고 동시에 우리 드라마의 평면적인 악역들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다. 우리 사극 속 악당들은 나 악당이여 광고하며 소리만 지르는데 박기현은 국가를 위한다는 철저한 논리로 무장해 소름 끼치게 만든다. 이런 다층적이고 매력적인 빌런을 중국 드라마에서는 도대체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 젊은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 차이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아이돌 출신 배우들은 얼굴만 믿고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본물 터지듯 연기하는데 한국의 이주는 손을 미세하게 떠는 디테일까지 표현한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저마다의 뚜렷한 명분과 서사를 가지고 있어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주인공 한 명을 돋보이게 하려고 주변 인물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거나 악독하게 소비해버린다. 서사의 균형감과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과정의 완성도가 우리 사극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연기 구멍이 단 한 명도 없고 조연 배우들까지 화면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뿜어내니 몰입이 깨질 틈이 없다. 우리는 유명한 트래픽 스타 몇 명만 전면에 내세우고 조연들은 발연기를 남발해 극의 흐름을 다 망쳐놓는다. 기본기부터 다져진 한국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스펙트럼이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난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서양인들이 왜 중도 대신 K드라마에 열광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동양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서구의 세련된 영상 문법과 영리하게 결합해 글로벌한 보편성을 획득했다. 우리 문화의 위대함만 외칠 게 아니라 그것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솔직히 한복의 아름다움과 조선의 궁중 문화가 이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각인될 것 같아 위기감이 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말로 떠들어댄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웰메이드로 잘 만들어진 K 컨텐츠를 보고 열광하기 마련이다. 문화적 영향력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컨텐츠의 힘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붉은 단심은 단순히 과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환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냉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차가운 궁궐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영화적인 문법으로 그려낸 수작입니다. 영국과 홍콩 등 전세계 문화평단이 이 드라마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것은 한국의 전통 사극이 가진 고유의 고전적 아름다움이 서구의 셰익스피어적 비극서사와 만났을 때 발휘되는 글로벌한 보편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배우 이중과 강한나에게 연기력의 정점을 확인시켜준 것은 물론 장혁이라는 베테랑 배우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붉은 단심은 K드라마가 장르적 복제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시각적 황홀경과 짜릿한 정치 심리극을 동시에 맛보고 싶은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조선의 궁궐 이야기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남을 마스터피스임이 틀림없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